재건축론에 이어 이번엔 필패론까지 내세웠는데 그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장희찬 측은 어떻게 봤습니까? 저는 반성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내가 한 번이라도 유시민 작가처럼 이재명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해 봤던가. 나보다 낫다. 나도 나름 한다고 했는데 센 이빨인데 이번에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 때리는 거 보니까 내가 한참 모자랐구나.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중도 보수 선언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되게 껄끄럽고 무서운 메시지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혜훈 의원 처음 들고 갔을 때는 충격이었겠죠. 뭐 결국 이혜원 의원의 개인적인 문제로 낭만했습니다만 뭐 김용남, 허은하뿐만 아니라 어찌되었건 뭐 김종인, 조갑재 이런 분들과도 소통을 하고 중도 보수 블록을 공략하겠다라는 게 사실은 그 수권 정당으로 계속 집권하기 위한 정석적인 공략법인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부 반발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유시민 작가나 김어준 씨처럼 안 돼. 중간으로 나가지 마. 계속 여기 코어 뭐 그분들이 말하는 코어 왼쪽 끝에 머물러 있어라고 막 잡아당기는 그 반발이 너무 강하니까 지금은 중도 보수로 나가지도 못하고 코어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국민의힘이 결코 뭘 잘한 건 아닌데 지금 굉장히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아주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희한한 상황이 펼쳐졌는데 전당대회 대통령이 개입하고 있고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이 김민석 만들려고 하고 하니까 여기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그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논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서울시장 후보 나오고 나서는 같이 어깨동무하고 뭐 사진 그 신발 가게 가서 같이 아니 그것 때문에 정원 후보가 떨어졌다는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늘 그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지적하는 게 이겁니다. 왜 저분은 내로남불이 수미상관이냐. 젊었을 때는 그 노인들 뇌 썩는다 그러고 본인이 노인 돼서는 애들 폄하하고 독자 후보로 저 단독 후보로도 나간 적이 있지만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확실히 결합해서 뭘 활동했던 분은 아니에요. 계속 민주당 바깥에서 민주당을 비판하는 입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민주당은 항상 시민사회 쪽과 연대하고 아니면 진보당도 연대하면야만이 이길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시민사회 아니면 진보당이나 이쪽이라 연대하지 않으면 진다라는 게 확고한 생각이었거든요. 왠지 유시민 작가처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실제로 그 얘기 많이 해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지금은 아니에요. 좀 아직도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민주당하고 거의 대등한 시민사회 쪽이라는 세력이 있어. 우리가 한마디 하면은 민주당도 말을 들어야 돼. 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현실은 아니다. 일종의 평론은 빨간 펜 들고서 누가 해놓은 저작물에다가 요건 띄어쓰기가 좀 잘못된 것 같아. 요거는 맞춤법이 좀 틀린 것 같아.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저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론이 정치를 앞설 수 없어요. 네. 그렇게 사실을 과장하거나 논리를 비약하거나 흔히 우리가 이제 뇌 피셜이다, 본인 피셜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지배적이 되면 평론과 음모 사이의 경계가 흐릿해집니다. 지금은 사실 민주당이 대선도 이기고 뭐 총선도 이기고 이러면서 사실은 보수 쪽과의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러니까 시민사회 쪽을 굳이 민주당에서 꼭 물론 연대는 해야 되겠지만 대등한 관계에서 이렇게 가지는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의 목소리나 아니면 영향력이 과거보다 이제 클 수 없는 구조예요. 근데 본인은 제가 보기에 그 판단은 아직도 유효한 거예요? 네, 저는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거고. 제가 말하는 거는 다 가능해요. 뭐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20년 전에 그 열린우리당 할 때 재건축 해놓고는 왜 이 재건축 못하게 하냐 비난하는. 유시민 씨 한번 봅시다. 노무현 정부가 초기에 그 대북송금 특검부터 열린우리당 창당까지 그야말로 북새통이었습니다. 이때 노무현을 만들어낸 정말 그 청락의 그 정신적 지주였던 강준만 교수가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까기 시작합니다. 왜 그 강준만 씨 얘기는 재건축하냐 이거예요. 압도적으로 지지해준 호남 민중의 뜻을 배신하고 그럴 때 그 강준만 교수를 제일 비판한 게 누구냐? 유시민 씨입니다. 지금 노 대통령이 개혁을 하고 조중동과 싸우고 있고 기득권과 피를 철철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준만 교수는 호남 얘기하면서 대통령을 반대한다.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지역주의인데 그게 바로 적폐다. 그런 식으로 싸웠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제가 비난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이 들렸다면 제가 표현을 잘못한 건데 정치에서는 그 모두가 다 가능합니다. 필요하면 해야 돼요. 비난하는 것처럼 들리긴 들렸어요. 그래요? 나는 그렇게 들었어. 그러니까 좀 밝게 하세요. 밝게. 비난하려 했던 건 아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필요성을 인정 못 받을 거고 입증하기 어려울 거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 뿐만 아니라 지금 하는 방식으로는 쉽지 않을 거다. 이룰 수 없다 그거. 그러니까 대통령도 상처받고 민주당도 엉망이 되고 진영은 폭파되고 아주
참혹한 결과로 귀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점을 경고한 거지. 그거는 뭐 정치에서 그런 거 안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네. 지금 그게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는 거잖아요. 네, 거의 없다고 봐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왜 그걸 하려고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결론을 못 내렸어요. 저도 다른 정보가 없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난 사실들만 가지고 추론을 해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슨 관심법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까지는 지금 말을 못 하겠고요. 그냥 드러난 현상을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러면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또는 뭐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렇죠. 라고 이제 판단을 하셨다는 건데 그 네. 판단에 대한 오류는 없을 걸로 보시는 거죠, 지금으로는. 네, 저는 뭐 여러 가지를 볼 때 네. 인사를 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검찰 개혁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대통령의 말 이걸 봐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나올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그러면 좀 좁혀가지고 가령 인사로 재건축 재개발을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판단할 만한 인사는 예를 들면 어떤 인사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많은 인사들이 있죠. 왜 우리 다 알지 무슨 몰라요 나는. 무슨 인사혁신처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최근에 문제됐던 이병태 카이스트 그 뉴라이트 예. 인류안도 마찬가지. 그거는 그 증축 정도로는 볼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증축 정도. 재개발일 수도 있죠. 증축하는 데는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 너무 또 그렇게. 하나도 그거는 유 작가가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 가만히 계세요. 왜 일을 더 키워요? 아니 뭐 증축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언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우리 진영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쓰고 그 저쪽 진영 사람들 한두 명 썼는데 그걸 갖고 너무 또 크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 일부 언론에서 세상에 뭐 그 보수에만 자리 다 주면은 그러면 그 집권할 때 도움 주는 사람은 뭐냐 이런 이상한 기사도 막 쓰고 그러던데 뭐 다 주긴 뭘 다 줘요. 이 중에 국무위원 중에 우리 송 장관님, 시약처장님 또 있나? 뭐 약간 있겠지. 중간쯤 그런 억지가 아니고 대체적으로 이 주류적 입장 이건 다 유지를 하고 근본적인 가치와 원칙 기준을 다 유지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넓게 인재도 넓게 운동장도 넓게 이렇게 써야 된다. 인사를 이쪽 민주당 쪽 계열 사람들을 압도적으로 다 썼죠. 그럴 수밖에 없죠. 민주당 소속의 대통령인데. 네. 그리고 일부를 저쪽에서 데리고 왔잖아요. 네. 근데 데리고 온 사람들 중에 원만하게 안착된 사람도 많고요. 네. 근데 문제를 일으킨 경우도 많죠. 뭐 이제 이병태 씨처럼. 이병태는 이제 뭐 나중에 이혜원 뭐 기용은 안 됐지만 네. 이혜원 씨 파동도 다 생겼고. 잘 안 됐죠. 뭐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왜 우리 사람한테 자리 안 주고 딴 사람들 데려다 써라고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데려다 쓰는데 저 사람을 왜 데려올까를 사람들이 보잖아요. 네. 그냥 일 잘해서 데려온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하는 거거든요. 그 인사에서 증축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은 다 데려다 쓰면 다 박수 치는데 저런 사람들은 증축하는 데 필요한 사람이 아니지 않나? 그런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흔히 우리가 그러니까 집토끼 산토끼 그 얘기 하잖아요. 네. 물론 산토끼에서 외연을 넓히는 거 누가 거기에 토를 달겠습니까? 그렇죠. 네. 당연히 그건 가야 할 길이고 박수 쳐줄 일이잖아요. 네. 매불쇼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산토끼가 아니고 늑대를 데려와서 집토끼들을 다 잡아 죽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거칠어. 아니 일을 자꾸 키워. 가격한 표현이지. 내가 봤을 먼저 땐 가세요 그냥. 좀 약간 좀 순화시키려고 모셨더니 일을 더 키우시네. 뭐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 참전 조금 뭐 지난번에 다스베이다에서 얘기한 이후로 좀 편집된 부분을 매불쇼에 와서 좀 풀었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제 다스베이다는 대통령에 대한 부분들을 좀 부담스러워서 덜어냈던 것 같고. 네. 매불쇼는 그 이제 대통령의 부담스러운 발언을 판을 깔아주고. 네. 이제 먼저 이제 평가에 앞서서 최욱 씨가 곤란해졌다. 매불쇼는 이제 반명 플랫폼이 된 거예요. 거기에 이제 대통령 반대하는 사람들만 가는 것이고, 네. 좀 한마디로 규정을 하면 대통령 마음에 안 들어 이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인간적으로 싫어. 싫기 때문에
그 이유를 내가 설명해 줄게 이런 겁니다. 싫어라는 어떤 동기를 분명히 먼저 전제를 깔아놓고 네. 그 본인의 논거를 짜맞췄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하나 뭐 뜯어보면은 뭐 오류가 많은데 한 두 가지만 얘기하면 네. 사실 보안수사권 폐지라든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어려운 일은 밑에 사람한테 시키고 인기 있는 일은 본인이 하는 그런 마키아벨리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1년 동안 대통령이 맡고 있었다. 그렇지 않죠. 그건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1년이라는 계획 자체는 당정청이 그 계획을 합의했던 것이고 네. 수사기소 분리는 완전하게 현재 이루어졌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사기소 분리가 이루어졌는데 보안수사권 자체를 넣는 게 맞느냐 폐지하는 게 맞느냐를 숙고해달라는 거지 그렇죠. 보안수사권을 둬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곡해하는 겁니다. 본인의 논거를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검찰 편을 들고 있다라는 주장을 위해서 마치 없는 사실이 있는 것처럼 규정해놓고 본인의 어떤 메시지를 진행하는 것이고 그게 첫 번째. 그 규정이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이다. 필연적으로 그냥 실패할 것이다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반드시 망한다 얘기를 하는 것인데 본인만 그렇게 생각해요. 왜 나를 도외시하는 거야? 나 유시민인데. 나 유시민이야. 나한테 물어보라고. 이런 느낌? 좀 그래서 뭐 득대기 없는 비판을 위한 비판뿐이었다고 제가 좀 생각이 되고 끊임없이 네가 타고 있는 자동차는 차가 아니야 라고 하는 느낌. 그리고 3차선으로만 가야 돼. 4차선으로만 가야 돼. 라고 계속 훈수 두는 느낌. 이미 차는 16차선인데. 즉 민주당의 아이덴티티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의 아이덴티티는 유시민이 정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당원들이 정하고 국민들이 정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시대의 자식입니다. 그 시대의 자식. 나라 지킨 사람들은 다 저항력자들이고 무지랭이라 불리는 민중들이었어요. 유시민 씨가 김대중 대통령한테 하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비하 폄훼하는 그런 필연적 발언을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시피한 정부가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돌이켜보면 우리 역사는 이미 지났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실패했어요. 민주주의에서 가장 성공. 민주주의에서 가장 성공한 대통령이었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사실 제3의 길에 대한 경제적인 지경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당시에 IMF를 극복하고 심었던 벤처의 붐을 일으켰던 분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김대중의 정신은 여야할 것 없이 다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 성공한 대통령이에요. 저는 유시민 작가의 그런 당시의 발언이나 지금의 발언이 저는 조금 데칼코마니가 된다고 봐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판단하고 그가 뭔가 어떤 노선의 위험을 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를 따라가면 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유시민 작가의 발언은 필연적 실패, 그거는 그의 주장이고 그의 말하자면은 푸념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망발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들 최소한의 대안 자체는 제시하고 비판해야 되는데 대안이 없어요. 그냥 망한대요.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건 저주예요, 저주. 특히 DJ 대통령,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에 관련돼서 예언하거나 평론했던 것이 단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유 작가 정도 되는 지식인이라면 말 한마디가 민주당에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날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